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35번째 시간으로 중국 오사운동과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나라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당시 혁명파의 순원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위안스카이 간의 협상으로 청나라는 멸망하고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으로 해서 중화민국이 건국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혁명파의 기대와는 달리 새롭게 창당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국민당을 탄압하고 본인의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 했습니다. 이에 순원은 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으로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총통의 자리에서 독재 체제를 구축한 위안스카이는 1916년에는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해서 당시 중국 민중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일까요? 위안스카이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자 중국은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각 지방에서 자립하게 되면서 산산조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을 군벌이라고 하는데, 이들 군벌 세력은 자신을 후원해주는 제국주의 열강들과 손을 잡고 세력 확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열강이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짓도 군벌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군벌들의 혼재 속에서도 베이징 정부가 중국을 대표해서 외교권을 가지기도 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통일될 때까지 13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1914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시 일본은 기존의 영일 동맹을 근거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은 중국 내에서 산둥반도 지역에서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바로 이 산둥반도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칭다오 일대를 점령한 일본은 1915년 당시 실권자인 위안스카이에게 21개조 요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본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모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만주 민 내몽골에 대한 각종 이권, 중국 정부 내 각종 고문 도입 등 마치 예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위안스카이는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위안스카이는 이런 일본의 위세에 굴복해서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중국 전역에 알려지자 많은 중국 민중들이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죽고 1차 세계대전 막판에 중국은 연합군에 가담해서 승전국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놓고 펼쳐진 회의가 1919년에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인데, 여기에서 중국은 전승국으로서 21개조 요구 철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회수 등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때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되어서 한국, 베트남 등의 민족 운동 세력도 독립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었고, 파리 강화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열강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터라 조선의 독립은 없었고 중국의 21개조 철폐 요구도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학생들을 주도로 한 중국 민중들은 밖으로는 주권을, 안으로는 국적을 제거하자고 반제국주의, 반군벌 운동을 전개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오사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오사운동이 전개된 이후에는 신문화운동과 3.1운동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문화운동은 진독수를 중심으로 중국의 과거 유교적인 봉건 사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했던 사상을 말합니다.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과 학생들은 파리 강화회의의 문제점과 중국 군벌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였고, 이들의 주도하에 민중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시위는 크게 확산된 것입니다. 이들의 뜨거운 시위에 외교권을 가지고 있던 베이징 정부도 열강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학생, 노동자, 상인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국 문제는 마침내 해를 넘겨서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열강들의 해군력 증강을 제한하고 중국에 대한 이익 재편성이 논의되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이권에 대해서는 열강들의 상호 균전 원칙이 적용되어서
일본은 21개조 요구 대부분과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기존의 영일 동맹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회의를 통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이후 1931년 완주사변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국의 오사운동과 워싱턴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오사운동의 경우 중국 민중들이 반제국주의 반군벌을 외치며 들고 일어나서 끝내 열강의 요구를 물리쳤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민주시민으로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실천적 행동으로 나서는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워싱턴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